악녀 시리즈 1편 오늘은 조선시대의 악녀 정난정 편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20년 11월 13일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씨를 독살한 정상은 환하게 드러나 의심이 없어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다만 윤원형을 두려워해 감히 신인 이 함께 격분할 죄상을 발설치 못함이 여러 날이었다. 그 일에 관여된 계집종들을 다 문초했는데 그 음흉한 비계는 정난정도 스스로 천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항상 독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었다. 마침 금부도사가 평안도 진장을 잡아가지고 금교역에서 말을 바꾸어 타고 있었는데 윤원형의 집종이 이를 보고 달려와 고하기를 도사가 금방 오고 있다. 하니 윤원형은 소리내 울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정난정은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음만 못하다. 하고 약을 마시고 바로 죽었다. 또 정난정의 죄는 주모를 독살한 것만이 아니다. 이미 부인에 오른 뒤 종기가 등에 났었는데 의원 송윤덕으로 하여금 침으로 이를 째게 하였었다. 송윤덕은 새침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여러 번 그 종기난 곳을 빨아주어 정난정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이로부터 송윤덕이 거침없이 드나드니 추문이 파다했다. 그런데도 윤원형만 이를 모르고 송윤덕을 보기를 아들처럼 하였다. 사람들은 윤원형이 속고 있는 것을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렇듯 조선왕조실록에까지 이름을 올린 정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난정은 한성부에서 초계정시 5위도 총부부총관 정윤겸과 정윤겸의 집에 분배된 노비 차실 남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3녀 중 막내딸이었는데 어릴 때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친이 노비가 된 건 영모에 연좌되었기 때문이죠. 봉은사에서 보호대사의 소개로 정난정을 알게 된 윤원형은 정윤겸에게 딸을 소실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정난정은 조건을 내걸었죠. 당신의 후사를 이어주면 나를 정실로 맞이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세요. 평생 무시당하는 소실로 살 바에는 차라리 비구니가 되겠어요. 윤원형은 곤란한 조건이었지만 그녀가 한눈에 마음에 들어 원하는 대로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정난정은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첩이 되었죠. 윤원형에게는 본처가 있었지만 약점이 있었죠. 슬아의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난정은 집안에서 여주인처럼 당당하게 행동했고 본처 김씨가 그녀의 건방진 행동들을 윤원형에게 이야기했지만 정난정에게 푹 빠져있던 남편에게는 그런 말들이 소용없었습니다. 훗날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 한 음모가 발각되자 김한로가 사사되었죠. 이 사건으로 김한로의 진려였던 윤원형의 부인 김씨를 윤원형과 문정왕후의 묵인하에 몰아내고 실질적인 안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과의 슬아의 사남 이녀를 두었는데 정난정이 정실 부인이 됨에 따라 그 자녀들도 적자가 된 것입니다. 양반가에서는 그들의 자녀와 혼인을 맺기 위해 노력했고 한양에 윤원형의 집만 15채가 있었죠. 많은 재산을 모으며 부귀를 누렸고 문정왕후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1545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명종을 대신하여 모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소윤의 우두머리였던 윤원형의 사주를 받고 명종과 문정왕후에게 인종의 척종유님 이 그의 조카 봉성군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 획책한다고 무고하였습니다. 이 거짓을 고한 사람이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이는 인종의 외척인 대윤과 명종의 외척인 소윤의 반목으로 빚어진 권력 다툼으로 대윤의 우두머리인 유님과 영의정 유관, 이조판서 유인숙 등이 반역음모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됨으로써 소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를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조선의 사대부는 을사사화의 배후에 정난정이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눈엣 가시들을 몰아내어줘서 정난정이 구원수와도 같았겠죠. 당시의 기록을 판찬한 연려실기술에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은 곧 보복할 계획을 세워 이기, 허자, 정순붕들과 함께 흉한말을 만들어 밖에서 선동하고 안에서는 난정이라는 그의 요사한 첩을 들여보내 대비와 임금의 마음을 놀라게 하며 의혹을 품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하였으며 1553년 명종 8직첩을 받아 마침내 외명부 종일품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원형을 통해 상소하여 적자와 서자의 신분차별을 폐지하고 서자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며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죠.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선종판사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선교 양종이 부활되고 도첩제도가 다시 실시되는 등 한때나마 불교가 융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리학자인 사대부들의 반대도 극심하였고 윤원형과 정난정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사대부들은 정난정의 후원자인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승려보호는 제주도로 귀향을 가서 사망하고 정난정은 사림의 탄핵을 받아 본래 신분인 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림의 계속적인 탄핵으로 남편 윤원형과 함께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되었고 윤원형의 적처였던 김씨를 독살했다는 고변이 있었죠. 사건인즉 윤원형의 정실 부인인 김씨 부인의 종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뒤 김씨를 며칠 동안 감금시켰으며 김씨 부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여종을 시켜서 밥을 갖다 줬는데 그 밥을 먹은 김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정난정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윤원형 부부가 유배되어 가게 되자 김씨의 친정어머니가 관에 고발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점차 사대부의 공격이 심해지자 정난정은 몸에 지니고 있던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윤원형도 뒤를 이어 자결함으로써 그들의 20여 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천민에서 정경부인으로 신분 상승했다가 다시 강등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정난정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